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코피를 멈추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피가 흐르면은 상당히 기분도 나쁠 뿐더러 이 코피가 계속 흐르면은 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제 경험으로 보면은 코피가 언제 잘 흐르냐면은 중고등학교 때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를 지나가지고 30대, 40대, 50대 어른이 돼 가면은 코피가 더 이상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코피가 많이 날 때는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기라고 할까요? 그때 코피가 많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코피가 많이 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코피를 많이 흘렸어요. 어느 정도로 코피를 많이 흘리냐면 세수를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세수를 하다가 코를 건들기만 해도 코피가 주르륵 흐릅니다. 그런데 코피가 나는 게 그냥 쉽게 멈추면 좋지만 이게 코피가 흐르는 게 멈추질 않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막 종이로 이렇게 코를 막아도 그 종이가 다 젖은 상태에서 뚝뚝뚝 코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아버지께서 그걸 아시고 저를 데리고 큰 병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코의 점막을 전기로 지지면은 거기 점막에 있는 이 혈관들이 다 죽어가지고 코피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코피가 나지 않더라고요.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2개월 이렇게 3개월 지나니까 다시 코의 점막이 재생되면서 모세혈관이 다시 드러나면서 코피가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전기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딱 한 번으로 그치고 더 이상 가진 않았는데 문제는 코피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피가 흐르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세수할 때 그렇고 코피가 날 때 그렇고 이게 그때마다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에 또 해봤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찾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코피가 쭉 날 때 종이로 막아도 안 되고 웬만해서 안 됩니다. 헝겊으로 막아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거기에서 제가 터득한 방법은 뭐냐면은 코피가 날 때 이 코에 보면은 중간쯤에 이 코뼈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거기를 지나가는 부분을 이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한 2분 정도 이렇게 있으면 코피가 흐르지 않고 멈추는 것을 확인했어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왼쪽 코에서 나면은 왼쪽 엄지손으로 여기를 꾹 누르고 또 2분 정도 있고, 오른쪽 이렇게 누르고, 그런 방법을 사용했더니 코피가 흘러도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고 매번 그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중학교 때 그 방법을 찾았고, 고등학교 때도 그 코피가 날 때마다 그 방법을 사용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가 코를 건드렸는데 조금 약간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코를 건드렸는데 코피가 쭉 흐르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뭐냐면 고개를 뒤로 젖힌다든지 종이로 막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바른 자세에서 그냥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누르고 2, 3분 있으면은
코피가 멎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코피가 날 때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터득한 이후로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둘째 딸이 저를 닮았는지 코피를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중학생일 때. 그래서 너도 그렇구나. 그래서 아빠가 옛날에 찾은 방법인데, 우리 딸이 뭐냐면 코피가 나면은 종이로 이렇게 화장지로 이렇게 밀어넣는데, 그게 잘 멈추질 않죠.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찾은 방법을 딸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방법을 사용해봐라. 이렇게 눌러서 그거를 고개를 뒤로 젖힐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한 2, 3분이면은 그게 멈추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걸 설명해 줬더니 그 방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코피가 날 때마다 그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더니 본인도 그게 효과가 좋은지를 아니까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들은 수업 중에도 코피를 흘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생한테는 내가 터득한 방법인데 이런 눌러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 그거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학생도 그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직접 만나고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만나지 못하고 제가 알 수 없는 분들은 설명해 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나마 이런 것을 코피를 멈추는 비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이 알아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스스로 이 방법을 터득한 이후로 이보다 더 좋은 코피를 멈추는 방법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코피를 흘릴 때 보통 보면은 코피가 흐르면은 종이로 막고 뒤로 젖히고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히고 막 이러는데 고개를 뒤로 젖히면은 코가 이렇게 코피가 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쏙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 그냥 똑바른 자세에서 그냥 누르고 있으면 한 2, 3분이면 코피가 멈추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경험으로서 직접 그 상황에서 제 스스로 터득했고 이 방법이 좋은 것을 알고 있고 제 딸한테도 설명해 줬고 학생들한테도 설명해 줬고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해 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코피를 이 동영상을 보고 이거를 알고 계시다가 혹시 주변에 또는 자제분이나 또 이런 청소년들이 코피를 흘릴 때 그걸 코피를 멈추는 이 비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서 코피가 멈추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2014년 이후로 많은 건강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코피가 왜 그렇게 내가 그 방법을 사용해서 왜 코피가 멈추는지 이제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코피가 멈추는 메커니즘, 이론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코피가 멎는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것이 뭐냐면은 얼굴에, 앞 얼굴면에
혈관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 그림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얼굴 혈관 사진을 이렇게 다운받은 겁니다. 얼굴 혈관 사진 보세요. 얼굴 혈관 사진을 보면은 우리 혈액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혈액이 어디서 올라오냐면 심장에서부터 아래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경동맥을 이쪽 그 목을 따라서 경동맥을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올라가다가 지금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으로 해서 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귀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쪽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 흐르는 혈관을 볼 수 있어요. 이 혈관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혈관이 이렇게 해서 가다가 코의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코 쪽으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뭐냐면 엄지손가락으로 요 부분을 여기 혈관 부분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코피가 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이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혈액이 요런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코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꾹 누르고 있으면 피가 멈게 되고 멈추게 되고 한 2분 내지 3분 있으면은 코피가 흐르지 않게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이 얼굴에 흐르는 혈관의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아하, 중학교 때 내가 그 찾은 방법이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래서 코피가 날 때 종이로 막는 것보다도 여기 이 부분 가운데 부분에 여기 혈관을 꾹 누르고 해서 피가 흐르지 않게 해준다고 하면은 그 코피를 정확하게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이 그림을 다시 얼굴에 뭐냐면은 근육 풀기 건강법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기 이 피가 이렇게 흐르는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이쪽으로도 흐르는 것 같아요. 눈 밑 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밑, 이쪽에,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기 혈관을 잘 풀어주면, 눈 밑으로 지나가는 여기까지 잘 풀어주면은, 눈 주위에, 혈관이 있는데, 여기에 풀어지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여기 눈 밑 처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이쪽으로 귀 밑으로 이렇게 해서 턱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아래 그 광대뼈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위 쪽으로 피가 흐르고 아래쪽 턱 밑으로 이렇게 혈관이 흘러가 가지고 아래 잇몸 쪽으로 혈관이 흐르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 얼굴에 있는 혈관을 잘 이해하면은 위에 잇몸 쪽으로 흐르는 혈관과 아래쪽 잇몸 쪽으로 흐르는 혈관을 잘 파악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혈관을 잘 관리를 해주면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코피를 멈추게 하는 그 이론적인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얼굴에도 이렇게 혈관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혈관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이 혈액이 잘 흐를 수 있게끔 또는 만약 코피가 나는 경우에는 이 혈관을 눌러서
코피가 멎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코피를 멈추는 비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 코피가 흐를 때 코피를 멈추는 비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는 코피를 멈추는 그 비법을 잘 숙지하고 계시다가 그거를 뭐냐면은 주변에 청소년이나 또는 자제분들이 만약에 코피를 흘릴 때 이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방법을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은, 그리고 이 아까 지금 얼굴에 있는 혈관 분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듯이 잘 이해하고 계셨다가 혹시 주변에 코피가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코피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배워 두셨다가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